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을까요? 저는 이 영상만 업로드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빨리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샤페론은 염증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특히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과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노바디라는 게 뭐냐면 낙타나 상어의 혈액에서 생성되는 소형 항체라고 해요. 이걸 활용하면 기존 항체 대비해서 작은 크기와 안정된 구조로 조직 침투성과 항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서 면역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염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코로나19 폐렴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정도가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는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는 다국가 임상 2상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신약개발재단에서 91억 원을 지원받아서 2B와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임상 단계가 그래도 꽤 나아간 상태네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전임상을 마친 뒤에 국내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국전약품이라는 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전약품이 샤페론 IPO 소식에 상승세를 보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 4월에는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4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좀 여러 개 있는 편이다 라고 보여졌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죠. 기술 이전이 반영되면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2%나 급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회사 측에서도요. 2025년이나 되어야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요 예측 결과는 잘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경쟁률은 26대 1. 뭐 그렇고요. 루닛이나 에이프릴 바이오보다는 높고 선바이오보다는 낮은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8,200원에서 1,200원을 제시했는데요.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 95.39%나 됩니다. 참여한 기관들이 거의 다 너희 하단도 비싸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무려 39%나 낮은 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낮추는 김에 화끈하게 낮춰준 것 같기는 해요.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 12.99%, 수량 기준으로 5.47%를 기록합니다. 15일 확약을 신청한 33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굉장히 소량씩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5%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주관사 측이 이 기관들이 신청한 수량을 대부분 다 배정을 해준다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선바이오처럼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미확약으로 배정을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서 공모가는 5,000원에 확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공모 금액은 약 13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12억 원 정도의 소형 규모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환불까지 5일이나 걸립니다.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은데 환불이 또 5일이라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긴 하네요.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우선 10월 17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SBB테크와 겹치게 되는 거라서 이마저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9.13%, 20%대라 많지는 않고요. 기존 주주 비율 16.77%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 플러스 알파 누군가일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은 안 돼요. 아무튼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324억 원, 매우 가벼운 쪽에 속하거든요. 요게 좀 유일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총 145만 2,750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46만 4,250주는 행사 기간이 이미 도래했으면서
행사 가격이 1,067원, 2,333원으로 공모가 5,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약간의 주가 희석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해 볼 필요 없이 수요 예측 결과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몇 가지 항상 살펴보고 있죠. 1번,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상장일의 매도 물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샤페론의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 플러스 누군가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고요.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도 사실상 파악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2번, 가격 메리트. 낮아진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3번,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수준인지. 보통 200억 원대 혹은 300억 원대 정도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종목은 300억 원대 초반이라 이 부분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기존 주주의 비율이 매우 낮거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아주 높은지. 기존 주주 비율은 16.77%로 낮지가 않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청약 건수 기준으로 12.99%, 그냥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죠.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은요, 대부분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1개월, 2개월, 좀 단기적인 보호예수기는 하지만. 그리고 투자 설명서를 보면 기존 주주는 그냥 기타 주주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대부분 소액 주주들일 것 같거든요.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알 수가 없죠. 그나마 38 커뮤니케이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수호가가 5,000원 아래였던 적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외에서 혹시나 거래한 소액 주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매수 단가는 5,000원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 호가끼리 만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주가를 계산해 본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까지 단기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 사항 그대로 25년 추정 순이익을 30% 할인율로 땡겨온 128억 원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펄을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2,864원이 나왔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이 12,095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25년의 추정치가 적용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한 5,000원 정도면 12,095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기도 하고 또 밴드 하단보다 무려 40% 가까이 낮춘 가격이기도 해서 접근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너무나 안 좋지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 플러스 알파일 것 같은데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38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의 매수 호가는 5,000원 위였다. 가격 메리트는 따져보기 어렵지만 5,000원이면 심리적으로 좀 싸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요렇게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는 했어요. 왜 굳이 찾아봤냐면 에이프릴 바이오나 루닛이 의료 쪽 섹터로서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안 좋았지만 상장일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고가 기준으로 58%, 루닛은 33%나 올라줬었거든요. 이렇게 반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보면 두 종목 모두요. 공모가가 프리 IPO에서 책정된 밸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주 중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도가 워낙에 낮았어서 상장일에 균등 배정으로 받은 물량이 쉽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샤페론도 기존 주주들 중에서 소액 주주들은 공모가인 5,000원에서 팔아치우지 않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 초반대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하지만 또 분명한 단점이 존재하죠. 환불까지 5일이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10월 17일이면 SBB테크와 겹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저는 상황을 봐서 손실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균등만 한번 참여해 볼까 싶기는 합니다. 나무 멤버스는 또 수수료가 무료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청약을 절대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상장일 제대로 체크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